롤 색드립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이고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열받아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뭔가 색드립을 했다. 이런 것들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색드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이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가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롤 채팅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가 나왔다고. 네. 최근에 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롤에서 색드립한 사람한테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지난달 심각한 말 것으로 게임 나타났습니다. 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유예는 이제 죄는 인정되고 유죄는 맞는데 대신 이제 깜빵에 가거나 어떤 형벌을 집행하는 걸 잠깐 미뤄준다 이런 개념이라서 일단 유죄가 되고 범죄자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받은 분은 성범죄자에 해당해서 뭐 아마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 이런 부분들도 부가처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 언론기사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흔히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쪽 문제인데요.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아서 아마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범죄, 색드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이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범죄가 됩니다. 모욕죄랑.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일단 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법에서는 이제 우편, 전화,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카톡방이나 온라인 게임 채팅 같은 것도 통신 매체를 이용한 거니까 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직접 말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뭐 모욕죄나 다른 죄로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성관계나 어떤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경우까지 이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뭔가 색드립을 했다 이런 것들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뭐 말이나 그림 등등을 여러 가지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냥 링크 주소를 보낸 경우에도 도달하게 했다고 봐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고소를 하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고소를 하면은 아무리 간단한 범죄라고 해도 수사만 한 3개월 그리고 재판도 한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해서 뭐 정말 아무리 짧아도 간단한 범죄 짧아도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상담 오거나 이래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이 고소하면 당장 딱 며칠 내에 뭔가 결론이 나서 바로 재판 넘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아마 드라마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 자체가 쉰 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더 밀려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이제 어떤 판사님한테 듣기로는 본인한테 배당된 사건이 7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그러니까 700건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금 들어온 사건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겠죠. 앞에 이미 700건이 밀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불가피하게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드려야죠.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고소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이래저래 여러 가지 해보고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불송치 결정이란 걸 하면서 사건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이 그 기록을 검토를 해보고 좀 수사가 부실하다 그러면은 경찰한테 재수사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봤는데 죄가 되네 라고 생각되면은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되고요. 근데 검찰이 봤는데 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불기소 처분이라는 걸 해서 사건을 끝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는 이제 공판 단계라고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되겠죠. 형사 재판을 열고 법원에서 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형량이 얼마인지 양형도 결정하게 되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사건이 끝날 수 있죠. 거기서 뭐 항소나 이제 상고 1, 2, 3심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다든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서 사건을 끝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별개 기관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는 또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 제도가 사실 2020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제도가 아니었는데 방금 설명드린 이게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새로 시행되는 지금 수사 제도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이제 국가기관에 내는 관람료, 뭐 수수료 이런 거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혼자 정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우편 비용 정도 서류 제출할 때 뭐 우편 비용 정도는 들 수 있는데 별도로 수수료 발생하는 건 없고요. 다만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이제 고소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들겠죠.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한 거네요. 네,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고소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뭔가 사건을 당했다 이러면 저는 충분히 혼자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고요. 혼자서 뭔가 법적인 지식도 충분하고 뭐 서면을 쓸 능력도 있고 증거를 정리할 능력도 있다 이러면 얼마든지 혼자서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사건 롤색드립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팅이 가장 직접적이고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이런 채팅이 한두 번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한테서 여러 번 들었다 이러면은 상습적으로 했다는 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지속적인 채팅 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화나 말이나 이런 걸로 했다 하면은 통화 녹음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정신과 뭐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러면 정신과 진료 내역서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음성 채팅도 녹음이 제대로 돼 있다면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고요. 이걸로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아까 요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화도 이 범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신에 문제는 음성 채팅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말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남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요. 뭐 만약에 본인이 좀 이런 거 평소에 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화면 캡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컴퓨터 화면에 실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캡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누르면 곧바로 그냥 녹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 두셨다가 뭔가 이상한 말이 들린다 싶으면 이제 곧바로 캡처를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 영상 뭐 녹음이 이런 게 증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같은데 영상 녹음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수사기관이든 판사님이든 이걸 일일이 다 들어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 부분만 추려서 이제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본 파일 그대로 제출을 하면서 중요 부분 추린 버전을 따로 제출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속기사라고 해서 이제 녹음된 파일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 통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범죄 성립하는 말들을 했다라고 이제 별도로 이제 속기사 통한 녹취록을 제출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듣기 너무 길고 아마 변호사분들 찾아가면 대부분 속기사 맡기라고 아마 말씀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뭐 판사든 경찰이든 누구든 일일이 듣고 있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게임할 때 아까 변호사님 추천하셨던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프로그램을 꼭 깔아주는 게 예, 뒷광고는 아니고요. 그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뭐 게임 하다 보면 열받아서 욕도 할 수 있고 지금 정말 트롤짓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선을 좀 지키면서 이제 지적을 하셔야지 선을 넘어서 뭐 색드립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넘어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본인의 정과에 남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클린한 게임 문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들도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